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비트코인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알트코인의 상승 여력이 조금 에너지가 떨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사실 계속해서 이제 반복해서 뭐 비트코인 먼저 갔다 알트코인 다시 끌어올리고 이러는데,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현재의 상황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 11,250달러에서 300달러 언저리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크립토 마이클이 올려준 차트를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아마 보여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 말고도 11,600달러, 11,500달러 이 언저리까지는 비트코인이 다시 서서히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내 거래소만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원화 환산해서 알트가 사실은 이제 상승 같지만 비트코인이 상승 후에 한 11,500달러? 여기까지 있는데 상승 후에 만약에 조정이 오기 시작하면 그게 알트코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익절하자 뭐 이런 의미의 말씀을 드린 게 어저께부터 그러니까 알트코인 에너지가 빠지기 시작하면서 그런 걸 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포함되는 코인들도 있었고, 미리 갔던 코인들은 아마 서서히 이제 에너지가 빠지기 시작할 거고, 지금 리플 코인이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그거는 엄청난 상승이라기보다 저는 그냥 키맞춤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어떤 그 투자자들이 톡방에서 지금 뭐 환호하거나 이러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더 저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예전에 말씀드린 게 280원에서 300원 정도라고 제가 일주일 정도 떠들었는데 되게 무안하더라고요. 안 가니까 진짜. 그래서 어쨌든 그 언저리까지 가긴 했는데 추후에 이제 더 지켜봐야 하는 건 사실이긴 해요. 근데 그 이면에서 뒷면에서 이제 다시 한번 그런 상황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릴 거고, 이 조정이 되게 만약에 비트코인이 쑥 올라갔다가 다시 조정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어쨌건 1만 달러 초반까지 만약에 떨어지면 좀 그런 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를 항상 생각에 두시면서 현금 비율을 20% 정도는 뭐 항상 이제 비축을 해두시는 거를 저는 이제 추천을 드려요. 자, 이 시장에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막 이렇게 빨간불이 올라가고 막 이러면은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항상 무슨 일이 생기는 게 이 가상자산 시장이에요. 계속 계시다 보면 아마 그런 걸 느끼실 거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알트코인이 하락하고 비트코인이 동시에 하락하면 지금 달러로 출구 전략을 펴야 된다. 자, 우리는 뭐 원하죠. 그리고 알트코인이 상승하고 비트코인이 동시에 상승하기 시작하면 이때는 사야 된다. 뭐 당연한 얘기일 수 있죠. 자,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알트코인이 상승하고 비트코인이 하락하면 이게 순환매 장세다. 자,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 얼마 전에 있었던 알트코인이 막 이렇게 펌핑이 있었을 때.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알트코인이 하락하는데 지금도 사실은 순환매 장세예요. 지금은 시총상에 있는 코인 중에 XRP로 몰려가긴 했는데 해외 차티스트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 그러니까 어저께까지는 XRP에 관해서 떠드는 사람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조용조용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상승할진 모르겠지만 일단 뭐 290원대까지 있으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280원에서 300원까지 말씀드렸으니까 나머지는 뭐 알아서들 하셔야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어차피 그 양이 많이 포트폴리오에 많이 있지도 않을 뿐더러 그냥 뭐 지켜보면서 이제 그냥 내비둘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카이버 네트워크가 조정이 되게 깊이 들어가서 1600원대 있잖아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코스모스도 아마 파란불이 계속 보일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베이직 어텐션 토큰하고 오미세고 이 코인들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코인들. 얘네들이 이 친구들이 지금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코인베이스에도 물론 상장돼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저는 다 이미 검증 과정이 끝난 코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코인베이스랑 다른 거래소들이랑 비교 평가를 되게 많이 하는데 모든 코인 개발자들, 모든 코인 이제 투자자들이 최종적으로 바라는 건 코인베이스 상장이에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은 그 과정을 이미 다 마친 코인들이라서 어쨌든 검증은 끝났는데 지금 안 가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점진적인 매수로 들어가야 될까요? 아니면 여기서 그냥 손절해서 나와야 될까요? 왜 카이버 네트워크 왜 안 가? 이렇게 해서 손절하실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 반대로 이제 하셔야 될 순간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저껜가 디센트럴랜드, 일명 이제 마나코인에 관해서 제가
50원 이하에서는 구매해서 나쁠 거 없다, 손해보진 않으실 거다 말씀드렸는데,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50원 이하에 하신 분들은 이게 60원대까지 올라가서 수익이 20% 정도 나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익절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홀딩하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마나코인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코인베이스에 상장돼 있기도 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장투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더더욱이나 수익도 볼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에 패닉이 왔을 때 50원 이하에서 무조건 매수해서 나쁜 코인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물려도 상관없는 코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코인베이스 제가 써놨죠. 그리고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 베리실버트도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있는 코인 중에 디센트럴랜드가 이제 포함돼 있으니까 이제 말씀드린 거고, 제가 이제 지난 5년 동안 VR 관련돼서 수많은 코인들을 봤어요. 사라진 코인들도 되게 많았고, 중간중간에 뭐 밥스 코인인가? 밥스 코인도 아마 있었죠. 국내 뭐 어떤 유튜버가 소개했던 코인, 그것도 시장에서 사라졌고 욕을 엄청 많이 먹었었고, 초반에 이제 그때 2016년, 2017년도 복실리스라는 코인이 있었어요. 일명 VOX. 그것도 시장에서 사기를 치다가 사라졌어요. 근데 지금까지 연구 개발을 하면서 거대 자금 투자를 많이 받은 코인, 그리고 마지막 최종까지 살아남은 코인은 유일하게 이 마나코인, 디센트럴랜드 코인이에요. 네, 그래서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50원 밑에, 지금 그래서 뭐 익절하실 분들은 익절하시고, 지켜보시면 되는 코인 중에 하나다, 이걸 또 말씀드리고, 메이커다오에서 새 담보 자산으로 마나코인까지 추가를 시켰다. 메이커다오를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디파이하고 관련돼가지고. 근데 아무 코인이나 담보 코인으로 여기다 집어넣진 않는다는 거죠. 디파이에서 콤파운드가 등장하기 전에는 메이커다오가 원래 대장이었어요. 근데 실질적인 대장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메이커다오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콤파운드는 급격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지금 급격한 조정이 지금 들어가 있는 현재 상태고, 제가 이제 제 방송에서 지난 2년 동안 4대 거래소 위주만 우리가 거래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고팍스를 추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고팍스 나와 있고, 4대 거래소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이라고 우리가 보통 많이 생각들을 많이 하죠. 자, 근데 추가로 제가 고팍스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 거래소에서 1원 하나 돈 받은 것도 없고, 아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그냥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고팍스에 이제 투자를 진행한 어떤 그런 기업들이 누구냐? 일단 대표적인 게 신한은행. 자, 신한은행은 그냥 그렇다 쳐요. 일단 근데 중요한 건 가상자산 거대 VC가 두 개가 여기 껴있어요. 자, 하나는 펜부시가 있고, 하나는 제가 이제 가장 많이 따르고 관심하고 분석하고 있는 DCG 그룹이 여기 돈을 투자를 했어요.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국내 거래소 중에 DCG 그룹이 투자한 회사가 또 있긴 있어요. 코빗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투자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어요. 사람들은 볼륨량이 없기 때문에 되게 우습게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넥슨하고 연결되면 그 시너지가 아마 업비트, 빗썸 이런 데보다 상상을 초월하게 아마 넘어갈 거라고. 뭔가 꿍꿍이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근데 고팍스도 일단 DCG 그룹에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검증은 일단 다 끝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CTC 코인이라고 제가 예전에 한번 크레딧 코인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크레딧 코인이 국내 거래소 중에 있는 거래소는 고팍스밖에 없어요. 그리고 크레딧 코인이 지금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이제 조정에 들어갔어요. 조정이 얼마나 깊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관심 코인으로 지켜보셔도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5년 동안 제가 이제 코인 하면서 지켜봐왔던 사람들, 양심적인 사람들이라고 이제 제가 생각하셨던 분들이 이 CTC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차후에 CTC, 그러니까 크레딧 코인이 크레딧 코인에 관해서 내가 왜 논리적으로 괜찮다고 말씀드리는지 관해서 어떤 그 검증된 자료를 토대로 해서 말씀을 한번, 추가적인 사항을 다음에 한번 또 드려볼게요. 그걸 또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이더리움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더리움이 뭐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죠. 물론 앞으로 8월 4일 날인가? 그때 뭐 호재거리를 비탈릭 부텔린이 뭐 던진다. 그래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아까 초반에 크립토 마이클이 던진 그 비트코인이 상승이 했다가 조정할 수도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달러 가격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까지 여기서 상승 여력이 있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단기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서 50불 정도의 조정이 들어가면 6만원 정도에 아마 조정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다 보기 싫다, 귀찮다, 조정도 싫고 트레이딩도 싫다, 그냥 중장기로 홀딩하겠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단기적으로 조정 같은 거 관여하지 마시고, 그냥 이번 연도 2020년도 연말까지 812달러라고 보는 사람들이 해외 차티스 중에 되게 많거든요. 812달러면 하나로 환산했을 때 어느 정도예요? 프리미엄 약간 껴가지고 딱 100만 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추매를 하셔라, 이런 의미에서 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제 채널에서 말씀드렸을 때가 27만 원대에서 아마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이 가상자산 시장에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지금 추매는 안 하고 있다는 거를 또한 이제 반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서 한 문장을 딱 던져요.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지금 영향력을 발휘해서 좋은 어떤 돈으로서의 값어치를 계속해서 이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날 디지털 세상이 이제 다가오면서 비트코인이 금이 가지고 있는 가치 저장 수단의 지위를 위협하고 있나? 라는 문장을 물음표를 하나 딱 던졌어요.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서는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이사진이 껴있어요. 베리 실버트도 물론 중요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금융카르텔이 앞으로의 방향성을 우리가 어느 정도 우회적으로 읽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비트코인 앤 더 라이즈 오브 디지털 골드. 자, 이 의미를 잘 보세요. 결국에는 가상자산 시장에 관해서 이들이 결국에는 값어치를 올려놓을 거다, 올려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에 관해서 방향 제시를 대중들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대로 투자를 진행해서 그대로 그냥 쫓아가기만 하면 돼요. 뭐 부동산이 됐든 주식시장도 지금 들끓어서 올라가고 이렇게 있지만, 저는 궁극적으로 모든 자산시장에서 가상자산이 최종적으로는 엄청난 거품, 버블을 일으켜서 모든 대중들이, 전 세계에 있는 대중들이 이쪽 시장으로 향후에 들어온다면 과연 무슨 일이 생길까? 여러분들이 이제 1, 2년 하다가 난 그냥 이 시장을 떠나야지라고 생각하실 분이 있지만,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2020년, 2021년부터 쭉 앞으로의 10년, 20년, 30년, 40년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이 자산시장은 계속해서 커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더리움에 관해서 또다시 이제 한 명 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사람들이 유능한 것도 물론 있어요. 해외 차트수 중에 유명한 사람, 그러니까 네임드인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근데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어. 다 이 사람도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올라갈 수는 있다. 근데 이거는 이더리움에 국한된 얘기는 분명히 아닐 거예요. 자, 보시면 좀 떨어질 거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을 그릴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땐 그렇게 방향성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 조정을 대비하자, 이런 의미를 말씀드리는 거고, 자,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포트폴리오에서 눈에 띄게 이제 보여드리는 거는,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3.6밀리언으로 XRP가 다른 거 대비해서 좀 퍼센테이지가 되게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현재 상황 보시면 캐시도 좀 많이 늘어났지만, 이거는 오늘 아침에 캡처를 한 거거든요. 자, 보시면, 그리고 호라이젠은 마이너스, 지금도 이제 3.5밀리언으로 그 자리를 그냥 지키고 있는데, 어쨌든 다른 코인들이 이제 조정에 들어가면 이제 역행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코인 같은 경우는 G캐시도 그냥 그 자리에 있고, 어쨌든 XRP만 약간 독보적으로 다른 거보다 많이 올라가고 있고, 제가 이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비트코인 캐시랑 라이트코인에 관해서 좀 많이 안 갈 때, 지금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데, 그때 주저주저 하신 분들이 계셨잖아요. 근데 저는 라이트코인 분명히 5만원 초반에서 추천을 드렸었고, 근데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기 보면 OTC 심볼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GDLC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코인 있죠.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이더리움,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까지 여기 나와 있는 이 5가지 코인을 인덱스를 추종하는 상품이 이거예요.
이건 대표적인. 근데 여기에 어떤 코인을 앞으로 향후에 추가시킬지 모르겠지만 저는 나쁘지 이더리움 클래식에 관해서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유튜버들한테. 근데 그런 거 자체를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 특히나 GDLC에 들어가 있으면 그냥 보나 마나요. 이거는 그냥 게임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종목에 추천돼 들어가 있으면.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랑 라이트코인이 OTC 심벌에 들어가면서 아마 상승 탄력이 붙은 걸로 알고 있어요. 향후에도 다른 코인도 분명히 들어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골드만삭스가 금값이 2,300달러까지 갈 거다라는 뉴스를 내보냈어요. 여기 보시면 기축통화 달러는 쇠락하고 있다. 이게 무슨 시그널이냐? 자, 보세요. JP모건 골드만삭스가 어쩔 때는 진짜 올바른 시그널을 던질 때가 있는데, 지금 금값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많이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금값이 2,300달러까지 갈 거다. 그러면 대중들은 어떤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할까요? 부동산이 고점이 아니다.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러고 나서부터 부동산에 규제가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부동산 매매가 안 되기 시작했죠. 제가 아는 형이 그러더라고요. 송도에 사는 형인데 송도에 부동산이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사실은 청라도 많이 올랐지만, 근데 부동산에 내놔도 매매 자체가 안 된대요. 대출 규제도 물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어쨌건 골드만삭스, JP모건 골드만삭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뭐 선동하거나 부추길 때는 분명히 반대 시그널로 갈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무슨 시그널일까 한번 여러분들도 곰곰이 한번 생각들 한번 해보시고, 자, 이 아까 말씀드린 크립토 마이클이 말한 것 같이 어떤 이런 시그널을 다른 사람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여기서 올라갈 거야. 11,500에서 11,600달러, 680달러까지 급격하게 올라갈 거야. 그 다음서부터 조정이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급격하게 상승하면 급격하게 조정이 들어가는 건 당연한 이치예요. 근데 이 조정의 폭이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같이 10,000달러 언저리까지 갈 거냐, 아니면 중간에서 어떻게 될지 이 사람들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100% 예측을 하진 못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급격하게 올라가면 급격하게 꺼질 수 있다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트레이딩에 임하셔야 수익률도 어느 정도 보존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 바이낸스가 완전 피아트 호주 거래소를 개설을 할 거다. 자, 이것도 뭐 호재 뉴스? 뭐 우리한테는 창펑자오한테는 호재 뉴스이긴 하겠지만, 뭐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와닿는 뭐 주머니에 돈을 챙길 수 있는 그런 호재 뉴스인가요? 전체적인 커뮤니티 입장에서, 가상자산 커뮤니티 입장에서 바이낸스 거래소가 뭐 영국에 들어간다, 뭐 호주에 이번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사실 호재 뉴스이긴 하죠. 여기 보시면 자, 호주에도 들어갔다. 그리고 암호화 지원 투자 앱인 이토로가 영국에서 직불카드 발급 준비다. 이토로를 아마 여러분들 아시고, 전 세계 사람이 주식시장 할 때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주식 투자 플랫폼인데, 여기서 가상자산도 투자를, 그러니까 거래할 수 있게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열었거든요. 시총 높은 코인들 같은 경우는. 근데 여기서 이토로가 영국 비자 교장을 취득하면서 직불카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직불카드. 바이낸스 있죠? 크립토닷컴 있죠? 그러면 이토로까지 만약에 한다. 그럼 이게 향후에 이제 보편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는 세상에 가상자산하고 연계되어 있는 비자 카드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실제로 뭐 국민은행 카드도 향후에 그렇게 되겠죠. 국민은행도 암호자산 수탁 관리 서비스를 아톰리그 랩스를 통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죠. 정우현님을 통해서. 자, XRP 가격이 비트코인을 따를 수 있고 0.30달러를 칠 수 있습니까? 2키 레벨을 보십시오. 자, 여기 나와 있는데 280원에서 300원까지 갈 거라고 많은 차트이스들, 많은 유튜버들이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그렇게 갔었고, 일단 280원에서 300원, 특히나 이제 290원대, 280원대를 지지를 한다면 360원대도 향후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당장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저는 뭐 모르겠어요. 지금 톡방에 보면 보통 이런 일이 만약에 리플코인이 올라가면 톡방에서 막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야 4,700원까지 갈 거야, 5,000원까지 갈 거야, 막 이런 사람들이 한두 달 전만 해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람이 일단 없어요. 전 그게 오히려 XRP한테는 되게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안 나타난다는 자체가. 그걸 또 말씀드리고, 5년 후에 이더리움의 채택률이 비트코인을 초과할 거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한 주요 지표가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최초 5년 동안 훨씬 빠른 채택 및 성장률을 누렸다는 것을 시사를 합니다. 향후 5년 동안 알트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향후 5년 동안 알트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이제 한 문장을 딱 던졌는데 여기 보면은 발생 이내로 10일 됐을 때, 100일 됐을 때, 1000일 됐을 때, 1500일, 1825일, 그래서 5년 동안 지갑이 늘어난 숫자를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이 뭐 2500만 개 아니면 1700만 개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걸 보시면 대중들이 어떤 코인에 관해서 더 많이 좀 약간 자유롭게 컨택을 하냐 이런 걸 아마 알 수 있고, 제가 요즘에 이제 느끼는 거,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느끼는 거는 매매로 비트코인을 확보하기가 점점 어렵다고 느껴져요. 왜냐면 비트코인이 아마 여러분들 원화로 거래하셔도 아시겠지만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게 이걸 뭐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되게 거기다가 현금을 넣기가 되게 점점 되게 쉽지 않아지는 것 같아요. 특히나 예를 들어서 나중에 2천만 원이 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때 가서 또 고점에 막 달려드는 사람이 분명 생기긴 하겠지만 어쨌든 비트코인을 잘 확보를 해두시라는 거죠. 뺏기지 마시고. 그래서 알트코인에서 매매해서 낳은 이득은 그게 원화가 됐든 사토시가 됐든 비트코인으로 계속 넘기는 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익률이 아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알트코인은 알트코인이고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이다. 미 연준 기준금리가 동결되면서 경제 회복 바이러스에 달렸다. 미 연준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FOMC 정례 회의를 마치고 기준금리를 연방기금 금리의 목표 범위를 0%에서 0.25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지난번 FOMC 회의에서 동결을 했고 이번에도 이제 동결을 하면서 금리가 제자리 걸음에 멈춘다. 그러면서 주식시장 전체적으로 뭐 다우지수, 나스닥, 뭐 S&P 500 지수가 전반적으로 약반등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더 이상 갈 데가 없다는 거죠. 더 이상 물러날 자리가 없다라고 제가 문장에 표현을 했는데, 금리를 내릴 대로 내렸어. 거의 마이너스 금리 거의 다 왔어요. 그러면 결국 전 세계에 있는 중앙은행들이 할 수 있는 거는 CBDC 준비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죠. 왜 이들이 엑센추어에서 왜 디지털 달러를 준비하는지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CBDC가 나오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은 망하는 거 아니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CBDC가 나오면 나올수록 가상자산 시장의 거품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기존 제도권 금융시장에서 가상자산 시장에 관해서 공개적으로 인정한 꼴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어차피 가상자산 트랜잭션을 이용해서 가상자산 트랜잭션으로 유동성 공급을 지금보다 더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공급망이 더 늘어난다면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향후 5년, 10년, 20년, 30년 동안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부의 이동이 지금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가다가 향후에는 원 커런시로 정립이 되겠죠. 그게 뭐 어떤 코인이다, 특정해서 어떤 사람들은 뭐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글쎄요, 그거는 뭐 모르겠어요. 어쨌건 지금 현재 상황은 가상자산 시장에 집중하고 투자해야 할 시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마나코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 정도 올랐으면 어느 정도 약간은 익절하시거나, 그리고 다시 사서 개수를 늘리신다거나, 급격하게 올라가면 또 20% 올라가겠지, 이렇게 보시는 거는 좀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찰리브랑이었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를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